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오늘은 그 스마트폰 또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거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셔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인제 그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워치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스마트워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나오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걸었느냐, 운동량이 얼마나 됐냐, 체중 변화가 어떻게 됐냐 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또 최근 들어와서 그 앱의 그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되면서 진짜 과거에 상상치도 못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확도가 어떤지는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특히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이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이거는 비교적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인제 오늘 주제가 되는 스마트워치예요. 스마트워치에 나타나는 심전도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워치가 그런 심전도라 그러면 인제 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심전 병원 가서 이렇게 병원 가게 되면 거의 뭐 심전도 꼭 루틴으로 체크하게 되죠. 건강진단에서도 심전도 꼭 들어가는데 침상에 누워 가지고 팔, 다리, 가슴에 인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붙여 가지고 찍는 심전도를 병원에서 찍는 심전도를 우리가 표준 심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에 6 개, 팔다리에 4개 이렇게 그 전극을 붙여서 찍는 심전도고요. 저 보시는 그림이 인제 아마 여러분들 다 낯이 익을 겁니다. 저렇게 인제 심전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전도를 찍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은 불과 10 초밖에 안 돼요. 그 누워 가지고 준비하고 내려오는 시간은 있지만 불과 심전도가 찍히는 시간은 10 초입니다. 근데 이 심전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10 초를 찍는 데는 것 하나하고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꼭 병원에 가야지만 찍을 수 있어요. 저걸 집에 가다 놓고 찍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10 초하고 꼭 병원에 가서 찍는 거 이런 것을 인제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 것들이 좀 있었어요. 심전도를 10 초만 찍으니까 10초 안에 뭔가가 상황이 있으면은 발견이 되지만 10 초를 벗어나서 있게 되면 도저히 뭐 나타나질 않으니까 심전도를 찍어도 안 나타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하고자 또 꼭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갈 때는 정작 병원에서 심전도 찍을 땐 괜찮더라. 집에 오니까 또 금방 이상이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인제 장기간 심전도 모니터링이에요. 인제 그 웨어러블 심전도라고 아마 많이들 그 요새 상당히 유행되고 있는 그런 용어죠. 근데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홀터 심전도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극복하기 그 심전 병원 안에서 찍는 심전도 10 초만 찍는 심전도를 극복하기 하고 집에 와서도 좀 찍을 수 있게 된 심전도가 바로 이 홀터 심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 그림 보시면 지금도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가슴에 저렇게 줄을 4 개, 5개 이렇게 붙여요. 그러고서는 허리춤에는 저렇게 인제 그 스마트폰만한 그런 걸 갖다 인제 달고 24 시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제 저게 나오니까 하루라도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인제 엄청난 그 큰 발전이었죠. 저건 이미 나온 지가 뭐 한 50년 정도 됐어요. 50년 동안 쭉 저걸 쓰다가 저게 인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홀터에서 요거하고 요거 딱 2 개만 찍자. 2 개만 가지고 기계도 소형화해서 만들어 본 게 인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차널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 인제 웨어러블 심전도라는 게 인제 이렇게 나온 건데 요거 인제 제일 그 가운데 보는 지오패치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인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모비케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기계의 종류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인제 그 홀터 시스템 아까 제일 왼쪽 그림에 있던 홀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실제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웨어러블 심전도 시스템인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웨어러블 시스템을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고 있는 것도 이게 인제 길게는 뭐
3일에서 한 10일 정도까지 붙이긴 하는데 10일까지 붙였는데도 아무 일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한 15일째 됐는데 또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나면 그거 가지고서는 좀 어렵거든요. 계속 붙이고 있었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요렇게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어 보완하자, 보충하자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다니다가 이상 증상이 있으면 꺼내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전도가 찍혀 가지고 인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도 좀 불편하면은 그다음에 인제 이 오늘 주로 이야기되는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서 기록되는 심전도 시스템이 인제 어 아주 간편하고 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시스템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가 실제 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애플 워치가 인제 이런 기능을 갖다 처음 탑재한 게 인제 2015 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됐죠. 벌써 시간이 한 10년 됐네요. 그래서 애플 워치에 보게 되면 이게 인제 애플 워치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손가락을 이 과거로 치면 이게 이 뭐라 그러죠? 이걸 태엽 감는 거. 태엽 감는 데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요 손가락은 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 손가락만 여기다 대게 되면 심전도가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제 애플 워치가 처음 만들었던 기능이고요. 그래서 그 심전도를 찍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제 그러게 들어가 있어요. 이 심전도를 또 판독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심전도를 찍고 나서 얘가 판독을 합니다. 보시면 동리듬. 그게 정상이다. 이 심전도는 심방세동의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굳이 심방세동이라는 게 아니다라고 또 정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심방세동은 아니다. 이게 지금 그 스마트워치든지 아니면은 다른 가지고 다니다 찍는 그런 웨어러블 시스템이 다 심방세동이냐 아니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는 보게 되면은 사용자 심장이 심방세동으로 보이는 불규칙한 박동의 징후를 보입니다. 아주 애매하게 썼죠. 심장 박동이다 쓴 것도 아니고 심장 박동으로 보이는 불규칙한 박동의 징후를 보인다. 아주 애매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하여튼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의사하고 상의를 해 봐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인제 솔직한 얘기예요. 삼성도 뒤질세라 해서 이 삼성 갤럭시 워치가 거의 같은 기능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어요. 이 심전도를 찍고요. 또 이 애플도 그렇고 이 삼성 갤럭시도 그렇고 그러한 기능이 이제 매년 새로운 좋은 기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차고만 있으면은 이 앱은 저는 못 봤는데 그냥 차고 있으면 자기가 심장 리듬이 불규칙한 거를 느끼게 되면은 딱 "심전도를 찍어 보세요." 이렇게 인제 오다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다 자기가 손을 대면 심전도가 나오는 이러한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인제 이게 삼성에서 나오는 삼성 헬스 모니터 인제 그 심전도를 찍은 거를 이렇게 인제 자기 나름대로 판독한 거예요. 이거 보게 되면 동리듬입니다. 동리듬이라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심전도는 동리듬이라고 알려진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보여줍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여기에 인제 심전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동리듬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 제가 삼성의 갤럭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해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이거 혹시 삼성에서 보시면 이거 빨리 교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심전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심전도에 깊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심장 박동은 정상이라고 얘기하려면 규칙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좀 규칙적이잖아요. 근데 요거 보세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규칙적이 아니에요. 요게 나오고 뾰족한 게 여기 나오고 사실은 여기쯤 나와야 돼.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래야지 규칙적인데 이건 불규칙해요. 심방 조기 수축. 전문가가 보면은 이거는 심방 조기 수축이다. 정상 동리듬은 아니다. 심방 조기 수축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동리듬의 대표 선수로서 그림을 올렸는데 이게 실수네요. 이거 삼성에서 혹시 보시게 되면 빨리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드린 것처럼 이러한 앱을 작동하고 있으면 자기가 심장 리듬을 아
감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불규칙하다 하면은 인제 심전도 찍으세요. 이렇게 딱 이제 메시지가 제 시계에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면은 이 앱을 심전도 앱을 구동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게 되면 인제 심전도가 기록이 되는 건데 여기는 좀 그러한 기능도 인제 최근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니면 제가 실제 있는데 제가 사용을 못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 스마트워치 심전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스마트워치 진짜 정확한 거냐? 아니면 병원에서 찍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 보면은 꼭 정상입니다. 아니면 심방세동입니다. 이렇게 대개 두 가지가 나와요. 딴 건 나오지 않아요. 정상이다, 심방세동이다,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다는 표현은 좀 정확치 않은데 어쨌든 그 뭐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심전도에서 스마트워치에서 이상이 있다. 심방세동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다음에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인제 굉장히 다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심전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노태우 심장 앤 부정맥 클리닉을 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인제 오늘 만들어 놓은 심장에서 .com이라고 그러는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정맥 홈페이지를 새로 아주 방대한 심전도와 부정맥을 설명하는 홈페이지를 새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아마 이달 안에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워치의 이 태엽 감는 부분에 손가락 앱을 구동을 하고 손가락을 대면은 이렇게 심전도가 나와요. 이거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 센서가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센서하고 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장점은 뭐 시계에 달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 정확만 하다면 진짜 대단히 큰 것이고 아주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던 거죠. 병원 올 필요 없죠. 그다음에 불규칙하게 나오는 걸 자기가 감지를 해 가지고 찍을 수까지 있으니까 대단한 발전을 이룬 거예요. 방법은 우리 심전도 찍을 때 인제 다리에다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그걸 갖다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팔에 붙이는 건 시계의 그 밑에 금속에 인제 왼팔에 닿아 있는 거고 오른팔에 닿는 거를 갖다가 요렇게 인제 태엽 있는 데다 이렇게 닿게 되면서 심전도가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차이가 병원에서 찍는 심전도와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텐데 단일 유도 심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심전도의 유도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만 찍어서 한다.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다가 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뭐 어떤 경우에 인제 뭐 인공지능까지 인제 앞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앱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앱에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정맥을 얘가 분석해 가지고 "어떤 부정맥입니다. 정상입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원 심전도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게 병원 심전도입니다. 병원 심전도 보게 되면은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줄도 겉에 보면은 이게 4줄이나 나와 있고 모양도 제각각 다 다른 모양이 나오는 게 이게 인제 병원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표준 12유도 심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전기 활동을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올라가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돌아서 보는 게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12유도 정밀 진단용 병원 표준 12유도 심전도예요.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는 그중에서 하나만 찍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로 요거 하나만 찍는 거예요, 한 줄만. 요거 한 줄만 꺼내서 여기다 길게 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한 줄만 찍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단점은 부정맥이 아닌 다른 심장 질환은 얘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그럼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맥만 감지할 수 있어도 대단한 발전을 보이는 거죠. 이 스마트폰 심전도가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냐? 다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심전도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진짜 이건 믿을 만한 거냐.' 근데 이거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심전도 주로 인제 애플 워치를 가지고서는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 잘만 찍으면은 상당히 정확하다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민감도, 특이도 등등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어 제대로 잘 찍으면은
뭐 아까 보셨지만 병원 심전도를 따라갈 건 아니에요. 병원 심전도하고 100% 비교하는 건 전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부정맥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다. 상당히 정확하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고요. 이거 FDA 승인도 거쳤어요. 한국의 식약처 승인도 거쳤어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게 나오니까 애플 하트 스타디라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임상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임상 연구에서도 상당 부분이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특히 심방세동 이런 부정맥을 스크리닝 할 때 정밀 진단이 아닙니다. 스크리닝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좀 조기 진단이라고 할까요? 조기 진단, 조기 스크리닝을 할 때 이 애플 워치 심전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엉터리는 아니다. 제대로 사용한다면은.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본인이 증상이 있는데 병원 가서 심전도 찍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순식간에 그냥 찍어볼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찍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앱을 구동을 하고 뭘 이거 하면 또 이게 익숙치 않으면은 또 뭐 10초, 20초, 30초, 1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놓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익숙해 있으면 금방 심전도를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어쩌다 발생하는 부정맥을 찾아낼 수 있는 포착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는 부정맥이 있다고 진짜 여러 가지 증상도 있고 근데 병원에 가서 심전도 찍으면 매번 정상이 나오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잦아지면은 이분이 혹시 심장 질환이 심장 이상이 아니고 다른 무슨 불안장애라든지 뭐 이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기 스마트워치에서 나온 제대로 된 기록, 제대로 된 심전도 기록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건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추적. 내가 어떤 부정맥을 확인됐는데 그 후에도 증상이 나올 때 이게 진짜 심장의 그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인지 아닌지를 추적할 때 이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추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데 장점은 24시간 홀터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가슴에 이제 줄 4개나 5개 달고 이제 포켓에다가 이만한 기계를 달고 있는 게 이제 홀터라고 그랬고 웨어러블 심전도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 훨씬 간편하게 가슴에 이제 두 군데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한 군데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이제 웨어러블 심전도인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편리하죠. 왜냐하면 이건 벌써 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붙이고 떼면은 또 그건 검사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건 자기가 언제든지 뭐 잠잘 때도 어 달고 잘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거보다는 상당히 편리하고 돈도 안 들죠.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고 또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스마트워치에 심전도를 찍게 되면 그 스마트워치에 있는 심전도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지고 일단 스마트폰으로 데이터가 옮겨진다면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뭐 인터넷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자꾸 본인이 검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심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더 관리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장점도 있죠. 네,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0845S 님이 질문하셨는데 심장 옆이 가끔 꼭꼭 찌르는 듯한 증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심전도 검사에 이상이 없다 하였습니다. 예,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심장 옆이라고 했으니까 뭐 심장은 아시는 것처럼 가슴 중앙에서부터 약간 왼쪽에 가 있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제 가슴의 중앙이거나 약간 왼쪽에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통증이 가령 이제 협심증의 신경쇠증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이 왼쪽으로 좀 뻗치기도 해요. 그래서 겨드랑이 타고 뭐 팔의 안쪽이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왼쪽 목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뭐 턱, 입까지 이제 통증이 오는 수도 있어요.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실제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심장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혹시 심장의 이상, 특히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에서 심장 혈관에 심각한 문제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게 걱정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 허혈성 심질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막혀서 생긴 통증은, 막혀서 오는 통증은 조금 다르지만 그전에 인제 좁아져서 오는 통증은 저렇게 콕콕 찌르는 통증은 이지는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주로 통증이 어떠냐면은 가슴 중앙이나 약간 왼쪽 가슴이 압박감처럼 와요. 꽉 누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통증보다는 심장에 부담이 가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빨리 걷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계단을 갖다 급하게 올라가는 등산을 시작할 때 가슴 중앙 아니면 왼쪽 가슴이 팍 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쉬면은 좀 가라앉고 말이죠. 요런 게 이제 되풀이되는 게 인제 심장으로 인한 그 허혈성 심장, 특히 협심증,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고, 이런 게 있다가 아니면 없는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주 운동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는데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이 온다. 이런 거는 심근경색증이 생기면은 그런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는 건 벌써 찌른다는 통증은 약간 그 증상이 조금 경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심근경색증이 오는 분들은 실제로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 이거는 진짜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요. 그냥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보다는 진짜 어 참 표현이 참 어려운데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고서는 공포감을 가져요.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을 가질 정도의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인제 똑같이 그런 그 경우라 하더라도 연세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당뇨로 오래 앓거나 하는 분들은 그 통증의 정도가 좀 경할 수 있어요. 또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남성은 통증으로 많이 나타나고 여성은 통증보다는 숨이 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게 연구 결과 밝혀진 게 있고, 아마 이 제가 비욘디 통해 가지고 과거에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잔한 시냇물 님이 질문을 보내셨네요. "페이스메이커 이식해도 사용할 수 있나요?" 했는데, 페이스메이커 이식해도 심전도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도 인제 종류가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거는 어 어 당사자는 너무 잘 아실 거고,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설명을 드린다면은, 심장 박동이 늦은 경우에 심장에 전기 자극을 보내는 거예요. 전기 자극을 보내서 심장을 박동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거는 박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건 단순하게 그 심장의 전기 시그널을 픽업해서 그걸 기록을 할 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페이스메이커에서 나오는 전류가 간혹 좀 강하거나 아니면은 정상 심전도의 모양을 약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하거나 판독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했을 때 그 심전도의 파형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과 다르기 때문에 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핏빗도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핏빗이라는 것도 인제 어 아주 그 초창기에 나왔던, 저도 핏빗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제 뭐 걸음수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뭐 심박수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기술 자체가 지금 이제 과학 기술이 너무 크게 발달하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인제 꼭 뭐 아이폰이나 이러한 그 대메이커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소메이커에서 나오는 것들도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사용 경험이 있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실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인제 잠깐 보여 드렸는데 동리듬입니다.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맥 종류가 이제 뭐 진짜 수십 종류 뭐 더 얘기하면은 뭐 100 개도 100 종류도 넘을 텐데 그중에서 굳이 심방세동입니다라고 그런 걸 갖다 보여줘요. 딴 부정맥을 얘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중요성이 크고 또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방세동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심전도에 나오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이런 특殊한 알고리즘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걸 갖다가 그 알고리즘에 집어넣어 가지고 심방세동을 좀 찾아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계에서 꼭 이건 심방세동입니다. 아니면 심방세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굳이 꼬집어서 심방세동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지금 엄청난 증가세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심방세동과 관련돼서 비욘디에서 방송한 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건 꼭 찾아보세요. 이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처음에 생겼다 말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고 지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가슴 진찰, 청진을 열심히 하고 맥박을 잘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단이 되는데 요새는 또 병원에서 가슴 진찰을 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검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본인이 심방세동 초기에는 증상이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뭐 숨도 차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증상 자체가 없어져요. 본인도 몰라요. 있는지를.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또 의사가 잘 청진 진찰을 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복잡한 문제에 얽히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가슴 진찰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전도 대체하거나.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심방세동 발견이 안 된 채로 지나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가장 의학적으로 힘든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게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의 위험이 5배 증가되고 심부전도 많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치매도 발생이 늘어나고 또 사망도 증가되는 병이 간단한 병 아니거든요. 또 한 번 생기면 평생 가기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성이 큰 병인데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에서 심방세동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그 알고리즘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탑재를 시킨 겁니다.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자 하는 게 인제 이 스마트워치의 인제 스마트워치 심전도의 유용성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워치의 판독에서 정상 동리듬이다 아니면은 동리듬이다. 심방세동이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인제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인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는 진료실에서 실제적으로 제법 많이 겪는 일이에요. 이거 인제 실제 있었던 경우인데 50대 남성분인데 가슴이 가끔 두근거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50 대에서는 심방세동이 생기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되게 인제 65세 70세 넘어가면서 발생이 증가되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분인데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죠. 심지어 웨어러블 심전도 3 일짜리 웨어러블 심전도 했는데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안 나오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인제 이벤트 기록기라서 인제 2주 동안 제가 빌려 드리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증상이 있으면 손으로 대서 심전도를 찍어 보세요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죠. 그걸 하는데 그거에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하는 거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인제 스마트워치를 있으면은 사용하시고 없으면은 하나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법을 알려 드리고서는 해 봐라 했는데 찍어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웨어러블 심 이 아 스마트워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치료를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웨어러블 순서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스마트워치에서 심방세동이 확인됐는데 스마트워치가 에서 나오는 심전도가 아주 정확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인제 진짜 웨어러블 심전도를 가지고 확인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심방세동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거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항응고제 치료를 갖다가 시작하는 이런 정상적인 과정은 밟는 게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어 이
심방세동에 관련된 중요성이 뭐 크고 이 스마트워치 하면은 심방세동의 스크린 진단이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썼던 책이에요. 작년 연말경에 나왔던 심방세동 백문맥답이라고 해서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평생 가는 수가 많아요. 처음에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면 증상도 없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다가 건강진단이나 뭐 이런 데서 우연히 발견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이 5배 많고 그다음에 신부전도 잘 생기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쓴 게 있고 그다음에 심방세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맥에 관련돼서도 총 정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거 벌써 3세에 나와 가지고 아주 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블로그예요. 블로그에 심방세동 또 부정맥 기타 심장 건강 관련된 그 자료를 갖다 충분히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영상 올린 게 있고요. 비욘드에서 만든 영상도 여기서 또 제 이 채널에 좀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심방세동의 부정맥 진단 받는 분들 오면 심방세동 처음에 진단하게 되면은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 바쁜 진료 시간에 이걸 설명해 드린다는 게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제가 이제 이걸 소개를 해드리죠. 이거 꼭 제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아니면 영상을 가서 꼭 보고 병에 대해서 어떤 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갖다 꼭 알려드리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건데 이분은 이제 심방세동은 아니고 조기수축이었어요. 심실조기수축인데 심실조기수축이 심방세동에 비해 가지고 증상이 훨씬 심해요. 훨씬 또 개인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분은 두근거림과 통증이 있어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심실조기수축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 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넘어갔던 거예요. 젊은 분인데 웨어러블 다뤄봤더니 심실조기수축의 발생이 제법 많은 편이었어요.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편인데 이분은 이 증상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있으면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하나하나 다 느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포감이 자꾸 증폭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걱정까지 하냐면은 이거 이러다가 내가 심장 멈추고 이건 뭐 급사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갖다가 이제 이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그 기록을 갖다가 이 스마트워치에서 나와 있는 심전도는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이걸 PDF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시간대에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기수축만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느끼는 증상이 너무 심하고 걱정이 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고 걱정은 큰 건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정맥은 지금 나오는 이 정도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하고 이제 좀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심전도가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럼 뭐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다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병원도 오래 다니고 부정맥 진단도 받아보고 그런 분들 이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의 심전도를 갖다 주기적으로 또 증상 있을 때마다 찍으면서 이 정도 나오는 건 이건 그거네.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의사 진단 대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 입장에서 자기 나를 대체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의학적 전 세계적 의학 적인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12도 심전도하고 다른 점은 단일 유도예요. 12도 심전도라는 거는 가슴에 6개의 전극, 팔다리에 4개, 토탈 10개의 전극을 붙여가지고 12개의 심전도 유도를 봐요. 그러니까 심장을 돌아가면서 쭉 보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심전도는 단극 유도예요. 하나만 찍어요. 하나만. 한 부분만 찍기 때문에 부정맥을 보는 데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부정맥이 아닌 다른 심장 이상 보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다음에 부정맥 중에서도 모든 부정맥 다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게 동리듬 정상입니다라고 나오지만 그걸 갖다가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에 부정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완전히 정확치가 않아요. 더 위험한 것은 위양성이 뭐냐면은 정상인데 부정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여긴 지금 연구에는 3 내지 8%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스마트워치를 통해 가지고 심전도를 찍는 분들은 부정맥이 있었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의심가는 분들이거든요. 가슴이 좀 좀 두근거리는 것 같고 뭐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걸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찍게 되면서 불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찍어서 만일 매번 할 때마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아 그럼 괜찮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어쩌다가 인제 뭐 좀 이상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얘가 판독을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정상 동리듬입니다." 하다가 이건 뭐 판독이 판독 불가 뭐 하여튼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1 시간에 한 번씩 뭐 30 분에 한 번씩 계속하면서 거기서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심방세동입니다." 이렇게 인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제 불안증을 사서 만드는 거죠, 이게. 불안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병원을 찾고 병원에서는 인제 그분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오시게 되면 '아 이분 진짜 심각한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 잘못하면 시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더 필요치 않은 치료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 실제적으로 많이 겪는 일입니다. 자기가 겪는 심장의 그 증상 두근거림이라든지 뭐 찌르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심전도를 찍어요. 찍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몇십 개를 가지고 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정상이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위험성이 없는 부정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분은 스스로 병을 갖다 자신 마음속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판독이 부정맥을 오진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해 가지고 캡처까지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심방세동이 불규칙한 심방세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심방세동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라고 왔어요. 그 진짜 심방세동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이거 정상 리듬이거든요. 심장 박동수 88회고 아무리 봐도 심방세동이 아니에요. 근데 기계는 여기 보게 되면 기저선이 좀 흔들리거나 여기 좀 요런 거 이제 우리가 그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기계 잡음. 이런 것도 인제 자꾸 들어가니까 이 스마트워치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 정도면은 심방세동이라고 배워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방세동의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얘기 들은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심방세동이라는 병 인제 이게 '내가 심방세동이구나.' 그러고선 이걸 갖다 인제 뭐 여러 번 찍다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나오게 되면 '난 진짜 심방세동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심방세동에 대해서 인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위험하고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기계가 판독하는 게 얼마나 오류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거는 지금 그 병원에서 찍은 12도 심전도예요. 근데 병원에서 찍는 심전도에도 보세요. 그 스마트워치에 있는 그 간단한 걸 가지고선도 그 기계가 판독을 내리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찍는 심전도는 훨씬 가격도 비싸고 정밀한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도 심전도에 자동 판독이 들어가 있어요. 심전도 위에 판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심전도도 보게 되면 심방세동 아니거든요.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좀 빠르다가 또 늦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계는 얘를 심방세동으로 오진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썼어요. 이 심방세동의 영문 의학 용어입니다. 심방세동이라고 얘는 지가 진단을 내려서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정맥을 치료하는 의사라든지 심전도에 익숙한 경험이 많고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들은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심방세동 아닌데 기계가 오판했네요. 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의사 선생님이 심전도의 경험의 지식이 좀 모자란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 프린트에 나오는 걸 믿죠. 당연히 믿죠.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문자로 나오게 되면은 더 신뢰성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 심방세동이라고 문자에 나오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제가 캡처해서 놓은 거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커뮤니티에 실제적으로 심방세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심방세동이 나가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거냐. 그래도 그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심방세동이라니까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올리는 거예요. 그런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맞는 경우 맞는 건 좋은데 아닌데 심방세동이라고 오진을 내리는 건 이건 간단치 않아요.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인데 이거는 정상 리듬이에요. 심장 정상 리듬인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에이트리얼 플러터. 심방 조동. 심방세동에 4,000볼 되는 부정맥이에요. 심방 조동이 있다고 기계가 오판을 해서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은 이걸 보고 이거 심방 조동이네 이거. 심방 조동이라는 병은 아닐까요. 그냥 알고 이거 이상하다 하고선 전문가한테 남기면은 그 과정이 좀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심각한 일이 이거 이 논문은 좀 2004년이니까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임상 연구가 된 거예요. 실제로 심방세동을 기계가 저렇게 심방세동이라고 판독한 거를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그게 어떠한 경과를 밟았느냐를 갖다가 연구하는 게 있었어요. 1,086명 중에서 380명에서 35%에서 자동 판독에 오류가 있었대요. 정상인데 심방세동으로 오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하는 제가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가 다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심방세동으로 기계가 오판을 했으면은 의사가 그걸 보고 자신이 없으면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서는 92명에서는 380명 중에서 90명에서는 심방세동을 수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서 90명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심방세동이 생겼으니까 심방세동에 아니라면 안 했을 검사, 초음파도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여러 가지 했던 게 있었고 더 불행한 거는 그중에서 39명에서는 항응고제하고 항부정맥 약제를 썼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거. 항응고제는 약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먹게 되면 필요 없는 사람이 먹게 되면 필요 있는 사람 그 항응고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기적의 명약인데 필요가 없는 사람에서 먹었을 때는 잘못하면 출혈로 인해 가지고 뇌출혈도 생길 수 있고 위장출혈 여러 가지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약이에요. 항부정맥약제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잘못된 치료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는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심전도 컴퓨터 자동 판독이 되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그 고가의 기계이고 거기에 얻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검증을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워치는 훨씬 더 부정확해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심박동기 이식 환자 할 수 있습니다. 재성경 할 수 있지만 그 기계가 그걸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판독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하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한 전자기장 근처에서는 좀 기계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피부 질환. 이제 피부에 이게 이제 그 의료기니까 이게 정확하게 타치가 돼야 되고, 땀이 많이 나거나 건조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노이즈가 발생되는 걸 갖다가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이즈가 끼게 되면은 그 심전도에 노이즈가 낀 걸 갖다가 기계는 얘를 부정맥이 있는 거로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이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손 떨림이 있는 분들은 그 떨리는 게 기계가 볼 때는 심전도가 떨리는 거로 오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들어온 분이 계시네요.
이진우님은 저 같은 경우는 불안 증상이 있으면 조기수축이 나오고 운동할 때 유독 조기수축이 나오고 쉬면 사라집니다. 이건 정상이겠죠. 그리고 조기수축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데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는데 맞습니다. 심실조기수축 지금 말씀하시는 거 심실조기수축 같아요. 심실조기수축 중에서 심실조기수축 다 똑같지 않아요. 심실조기수축에서 일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 정상 심장에서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에 관한 강의를 최근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심실조기수축에서 어떤 조기수축은요, 불안증이 있으면은 그 불안증이 생기게 되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올라가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호르몬이 심장에 실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축을 더 많이 만들어요. 운동할 때와 똑같습니다. 불안 증상이나 운동할 때나 똑같이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은 발생하는 조기축이 있어요. 심실조기축의 일부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요. 쉬면 괜찮아집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부정맥 중에서 정상인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부정맥이 있을 수 있어요. 정상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부정맥이지만 저런 그 교감신경 흥분에 의해서 조기수축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쉬면은 좀 덜해지는 부정맥도 있다. 이건 정상, 100%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맥은 있는 겁니다. 심실조기축이 있고 그게 어떨 것이냐,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뭐 조금 이상이 있을 것이냐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근육에 이상이 없는지, 심실의 기능은 괜찮은지, 판막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수축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데 잘 이해 안 가.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보면요, 제가 이제 웨어러블 심전도 이제 달고 뭐 3일 동안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3일 동안 있는데 조기수축이 10개 딱 나왔는데 그 10개를 다 찾아냈어요. 참 신기하죠.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다 찾아내 가지고 자기 10번 부정맥이 있었다고 그걸 체크를 다 했는데 보니까 딱 맞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우리 하루에 심장이 되게 한 10,000번 정도 박동하는데 10,000번 중에서 1,000번이 발생하는데 그 1,000번 발생하는 걸 난 잘 몰랐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김마리 님이 실로스탄 항응고제라고 말씀하는데 실로스탄은 항응고제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항응고제라 하면 지금은 이제 노악 아니면 도악이라고 그러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목적으로 쓰는 피를 약간 좀 묽게 하는 목적으로 쓰는 약이 몇 종류가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그중에서 항응고제라고 하는 약은 조금 다른 약입니다. 실로스탄은 항응고제에 속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혈전이 생기는 걸 조금 예방하기도 하고 혈관을 좀 확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인데 항응고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전도 왜 안마의자는 사용 못하죠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네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제가 안마의자에도 심전도 한번 다뤄보자 하고 제안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전도를 스마트워치를 통해 가지고 심전도를 찍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걸 자꾸 찍다 보면은요.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같은 거는요. 이거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찍느라고 시간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전도 찍으니까 정상입니다. 동리듬 정상입니다라고 나오면은 괜찮은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그 심전도 소견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부정맥 중에서도 일부 부정맥만 그 당시에 나올 때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외에 나타나는 저런 증상들, 가슴 통증, 압박감,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 실신이 있으면은 이거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하는 거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긴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119 해서 응급실로 가는 게 최상입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나온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죠? 이 질문 소개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일반인이 스마트워치 심전도 기능을 사용할 때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바로 이 기능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게 있으면은 스마트워치 가지고 자꾸 심전도 찍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저기에 해당되면은 스마트워치는 꺼버리고 당장 119 전화를 하십시오. 자, 측정 방법은 뭐냐? 편안하게 앉아서 찍어야 돼요. 편안하게 앉아서 팔을 테이블에 넣어서 흔들리지 않게 치고 손가락을 크라운 이 태엽관에다 가볍게 대야 됩니다. 가볍게 대고 움직이지 않고 찍어야 돼요. 이게 이제 움직이거나 하면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본인이 많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많이 오시는데 심서 찍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눈에다 대고서 빨리 보고 확인하라. 이거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예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마트워치 통해서 이걸 PDF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출력한 걸 언제 몇 시,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찍은 겁니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100% 진단 확정하는 거 아닙니다. 확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참고 자료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약 마지막입니다. 이 스마트워치 심전도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FDA 승인도 받았고 특히 심방세동의 조기 발견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인 진단은 결코 아니고 의사의 진단을 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서 역할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전도 앱에서 자꾸 심전도를 찍을 게 아니라 응급 상황이 응급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119를 통해서 병원을 가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